여러분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발과 소변 제출을 요구받았을 텐데요. 과연 이 모발과 소변은 왜 제출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점들이 확인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랑의 마약 전문 변호사 최의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이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바로 모발과 소변 검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소변 모발 검사의 검사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체내에 그러한 성분들이 남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채집이 용이한 모발과 소변을 통해서 마약 성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80수에서 100수, 많게는 350수 정도를 채집을 하게 되고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50cc 이상, 많게는 100cc 정도까지 채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집된 소변과 모발은 국과수를 통해서 정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보통은 이 수사기관에서 간이시약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간이시약 검사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보통 코로나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건데요. 코로나 검사와 마찬가지로 간이시약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검사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 나오게 되면 양성이고 한 줄이 나오게 되면 음성이죠. 반면에 마약 검사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이 나오게 되면 음성이고 한 줄이 나오게 되면 양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변 검사를 한 후에 한 줄이 나왔으니까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한 줄은 양성, 다시 얘기해서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간이시약 검사는 한 가지의 성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키트들이 있고요. 하나의 소변으로 6가지의 검사를 할 수 있는 6종 키트가 있습니다. 간이시약 검사 종류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키트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요새는 6종 키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간이시약 검사의 결과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를 받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정말 투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투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정밀 분석 검사 결과에서는 대부분 음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수사기관은 이렇게 채집한 모발과 소변을 국과수로 보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정밀 분석 검사 결과를 받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기가 많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모발을 통해서도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고 소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만 가져갔으면 됐지 모발 소변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변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으로도 마약류 성분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0cc에서 100cc 이상의 소변을 채집을 하면 그 소변 가지고 모든 마약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변은 우리가 체내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성분이 소변에 남아있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보통 국과수에서는 소변에 마약 성분이 잔류하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투약한 마약류 성분에 대해서는 검출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과수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까지는 검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릅니다. 제 경험상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에서 음성 반응이 검출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3, 4주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소변에서 검출될 수 있는 결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검출 기간이 짧은 소변 검사와는 반대로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년 전에 투약한 마약류 성분까지 검출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의 모발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오래전에 투약한 마약 성분에 대해서도 검출이 가능하지만 소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검출 가능성이 조금 낮기는 하고요. 또 소변은 한 방울로도 여러 가지 마약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반면에 모발은 다양한 성분들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있는 머리털을 싹 다 뽑아가야 된다는 문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마약 성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3종 검사라고 해서 가장 많이 하는 필로폰, 이제 메스암페타민이죠. 그리고 엑스터시, 정확한 명칭은 MDMA이고요. 그 다음에 대마, 이렇게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내가 입건된 사건이 이 세 가지 마약류가 아니라 케타민이라든가 그 외 다른 마약류다라고 한다면은 이 3종 외에 다른 마약 성분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한편 모발 검사에서는 시기 특정을 위해서 분절 검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별도의 컨텐츠를 찍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변 모발 검사 결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마약 사건에 입건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 모발 제출을 거부하거나 삭발을 하거나 탈색을 해서 마약 성분을 최대한 빼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러한 방법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마약 전문 변호사 최의준 변호사였습니다.